또 하나는 이제 이 미군들은요, 좀 진짜 엔터테인먼트의 나라답게 주둔군을 위한 자체 내의 이 연애 프로덕션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이제 자기들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 때문에 달러로 받는 이 직장이야말로 신의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그 연주자들, 최고의 가수들은 전부 다 이 무대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군들은 굉장히 엄격한 오디션 제도를 통해서 이 등급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뽑혔다 하더라도 내가 좀 게으르면 바로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올라가야만 해요. 그래서 이 미8군 무대를 통해서 한국의 대중음악의 어떤 이 이른바 인프라, 이 연주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됩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얘기를 하자면요. 이 사람들이 받는 건 그래도 달러로 월급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미8군, 용산에 있는 미8군 무대에 한국 연예인들이 받았던 총 달러 수입이요.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보다도 이들이 받는 달러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1년까지요. 우리나라 수출액이 연간 100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받는 것이 120만 달러 정도 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액수도 더 많은 달러를 이들이 벌어들인 셈이죠. 1960년대가 될 때까지는 이 미8군 무대에 썼던 우리의 음악인들은 주로 이제 미군들만을 위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이제 전쟁이 했던 것으로 벗어나면서 드디어 이 미8군에 있던 뮤지션들이 전부 이제 드디어 우리 대중들을 위한 영어로 된 노래 말고 이제 본격적인 한국 노래들을 이제 부르면서 이제 대중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불을 앞당긴 노래가 뭐냐면요. 바로 지금 나오는 노래, 너무나 유명한 노래죠. 한명숙의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요. 이 한명숙은 본래 미8군 무대의 댄서였습니다. 굉장히 흥겹죠, 그죠? 굉장히 흥겹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공연을 했던 이 미8군의 뮤지션들이 이제 본격적인 한국의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한명숙은 이 노래로 한 노래로 신데렐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60년 또한 동시에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60년대 한국 영화의 최전성기가 또 1960년대라 그러죠. 그때는 이제 TV가 막 시작했기 때문에 TV는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됐고 우리 대중들의 최고의 선호하는 어떤 그런 여가 활동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고 이제 신성일 같은 슈퍼스타가 일어났습니다. 신성일 같은 경우는요, 최고 전성기 때는 1년에 50편의 영화에 주연을 했다고 그래요. 1년에. 그러니까 뭐, 그분도 자기가 무슨 영화를 찍는지 모르고 찍었을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한명숙은 같은 이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는 노래가 너무 히트하다 보니까 이 노래가 하나 히트하면요, 바로 똑같은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제까지 가수였던 사람이 오늘은 여자 주인공으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바로 그런 요즘도 보면 그렇잖아요. 노래 하나 좀 유명해지면 다 바로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이제 연예 스타가 되고 하는 건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60년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KBS 방송, TV 방송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물론 TV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려면 1970년대로 가야 되지만요. 이제 TV 방송이 시작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64년도에는 드디어 음악 전문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FM 방송이 시작돼요.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대중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매체, 방송이라는 인프라가 이 60년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60년대는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적 경랑의 시대였어요. 바로 60년대 시작되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4.19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승만의 12년
이승만 정권의 12년 독재 체제가 무너져서 드디어 민주정부를 수립하는가 했습니다만 또 1년 뒤에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이제 박정희 장군을 앞세운 이제 군정시대로 다시 들어서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정말 4.19와 5.16이라는 어떤 이런 그 흔한 역사적 격변을 거치면서 이제 한국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근대의 시대로 들어서는 대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60년대와 70년대의 우리 한국 현대사는 이제 박정희라는 인물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박정희 시대에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한국의 60년대 한국의 대중음악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룰을 확정짓게 돼요. 이게 뭐냐면요, 식민지 시대 때는 일본이 지배하던 그런 문화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전쟁이라고 하면서 뭐죠? 미국이 라는 이 두 강대국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60년대가 딱 박정희 시대가 되면 이제 이 두 개의 문화가 완전히 양대 산맥처럼 한국의 주류 문화를 만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일본적인 문화인 트로트라는 문화와 다음에 미국적인 문화를 할 수 있는 미팔군을 중심으로 했던 미국식 스탠더드 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발라드겠죠, 발라드.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와 스탠더드 팝이라는 두 개의 정말 그 두 일본과 미국적인 문화가 한국의 음악 문화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문화를 대변하는 정말 최고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자와 패티김의 등장입니다. 이 두 사람은 59년에 같은 시기에 데뷔했어요. 그리고 이미자는 이제 트로트의 여왕이 되고 패티김은 팝의 여왕, 이름부터가 패티잖아요. 팝의 여왕이 됩니다. 특히 1964년에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는요, 한국 음반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장 판매를 돌파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장 팔렸다고 봐야 돼요. 정말 완전히 확 휩쓸어버립니다. 바로 그 해에 미국에서는 비틀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미자가 한국의 음반 시장에 완전히 휩쓸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팔린 모든 음반의 70% 이상이 이미자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로트의 다시 제2의 전성기를 열어젖히게 됩니다. 다시 일본풍의 문화의 복귀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패티김은 굉장히 정말 육감적이고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가창력을 갖고 있었어요. TV 시대가 시작되면서 역시 화면은 비주얼이 뛰어난 가수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 당시에 매체를 지배한 것은 패티김이었습니다. 정말 패티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TV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확산됐습니다. 이런 두 트로트와 스탠더드 팝이라는 이 어른 중심의 20대 이후에 성인 중심의 이 문화가 이제 드디어 이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대중음악의 인프라로 확정되는 바로 그 시기가 바로 이제 이 초기 경제개발 시대의 한국 대중음악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2부는 이제 내일 다시 이어서 젊은 청년 문화의 시대와 또 성인 문화와의 대립과 갈등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이렇게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고 60년대까지 대중음악의 발자취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정말 그 시대의 민족의 아픔 그리고 민족의 정서를 대중음악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영향도 받았고 이 전쟁 시절에는 미국의 영향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요즘 유행하는 가요들을 보면은 뭐 가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목만 봐도 외국 노래 같아요. 워낙에 뭐 영어도 많고 다른 외래어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대상을 대변하는 그런 대중문화의 전통은 좀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전쟁 이후부터 이미 영어로 된 아까 럭키소울 얘기했었죠. 해방 이후부터 수많은 이제 이른바 외래 문화를 이제 따라가는 문화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끊임없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서 우리 문화는 굉장히 많이 밀려나게 되는데요. 1960년에 동아일보가 한 최초의 앙케이트 조사가 있어요. 그 음악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른바 댄스 뮤직이 1위였고 1960년이니까요. 50년대 분위기에서 댄스 뮤직이 1위였고 2위가 트로트였고 3위가 민요였어요. 그런데 이 세 노래의 차이가 전부 다 20% 되었다는 겁니다. 전부 다 1, 2, 3위가 전부 다 20%, 다 비슷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민요, 전통적인 민요들에 대한 취향이 많이 남아있다는 건 분명하지만요. 본격적으로 이제 60년대의 경제개발 시대, 철저히 이제 공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고 농촌 그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이제 그런 그 민요의 기반들이 상실하게 돼요. 이런 그 농촌 공동체를 기반으로 했던 이 전통적인 우리의 음악 문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붕괴하고 해체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이 시간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년대 가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70년대 가요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만 해주시죠. 네. 트로트 그리고 스탠다드 팝이라는 이 두 양대 조류에 대해서 드디어 제3의 세대가 도전장을 새로운 음악을 가지고 제시합니다. 이들의 도전은 바로 통기타 음악, 그러니까 포크 음악과 로큰롤 음악이라는 이제 그 청년 세대의 문화로 이 성인 문화의 양대 산맥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고 새로운 음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네, 제3회 세대의 도전, 통기타와 로큰롤로 대변되는 70년대 가요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 TV평생대학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